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6시 51분입니다. 자, 3부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부터 소개시켜 드렸죠. 결국은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였다. 상승해서라도 때려라. 그죠? 2600, 2165원. 자,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신 때문에 털렸다. 자, 털린지 안 털린지는 확인하시기 바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아닐 땐 아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발적으로 도와드렸어요. 잠깐만 볼게요. 저는 항상 깔끔한 걸 좋아하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 빠진다. 관심 종목 여기 보신 것들 보게 되면 어제 뭐 급등 나온 것들 꽤나 있고 제가 분명히 131 내내 반드시 오릅니다라고 했어요. 이 관심 종목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99.9%.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제가 주말에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한 약속은 제가 지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자, 3일 전인가요? 이거 자. 3부토건 당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일단 3부토건 들으러 들어왔다가 이거 뭔 소리냐 할 것 같은데 어제 관심 종목 131 내 반드시 오릅니다. DI라는 종목. 적인 내용을 떠나서 DI. 음. 싸이 아버지 관련주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 부분 그래도 괜찮은 회사예요. 자, 요것도 역시나 관심. 자, 이 종목 아니 뭐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삼부토건을 위해서 정리해라. 그죠? 그러면서 대체적인 종목들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 어때요? 몇 프로죠, 이거? 17%까지 갔다 왔죠. 잘난 척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삼부토건 이야기 왜 안 하세요? 이 새끼야.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올해 56입니다. 예. 56인데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말 좀 표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게요. 근데 오늘 단발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게요. 근데 오늘 단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래요? 단타로? 어. 단타로는 접근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자, 3부터건. 제 영상 끊지 말고 관심 종목에는 다 표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닐 때 아니라고 하고 길 때 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저는 잔대가리 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다 말씀드렸고 피해갈 때 3부터건 언제부터 찍었습니까? 급락주의. 계속 3부터건. 오르는 거는 이거 봐요. 엔캠이란 종목은 최저점에서 제가 오른다. 중앙첨단 소재. 뭐 틀린 게 있죠?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딱 급락 때려 맞으니까 다시 한번 사야 됩니다 해서 도와드렸고 웰바이오텍 거래 정지됐고 그죠? 정확히 말씀드려 3부터건 처음 영상을 찍은 건 언제입니까? 2주 전부터 찍어드렸어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결국 다 피해가야 되는 건데 자꾸 제가 거래정지 센 말을 했던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안 봐.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서 까라 계속 말했죠. 자 그럼 전자공시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사항이 나왔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박았다. 상한가 박을 놈이면은 박아서 끝내야지 뭡니까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얘에 대한 대체 수단에 대해서도 할 거면 D 그죠? DI인가요? DY 요거를 요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상한가 박았잖아요, 이날 거의. 그리고 단발적으로 교체해서 이걸로 손실 부분 축소하고 갑시다. 그리고 3부터건 해야 될 때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좋은 종목 아니에요. 자, 뭐 주주 여러분들은 또 짜증 나시겠지만 좋은 종목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마세요. 자, 댓글로 이벤트 참여 있습니다. 이벤트. 음, 적어주시고요. 자, 투자 판단 관련 중요 사항. 이거 하나 보고 요거 볼게요. 결국 뭐냐면 유상증자 어떻게 됐어요? 970만 주 한다고 해놓고 줄어들었죠. 결국 뭐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싫다 이거예요. 돈을 줄였죠. 그죠? 120억, 15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120억에 들어간다. 신주 발행가액은 1544억. 그럼 결국은 뭐예요? 네.
돈 들어올 수도 있어요라고 했어요. 왜? 여기까지는 피해가고 접근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 부분에 들어올 수도 있다. 단발적인 투자만 해보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거 알아봐야 돼요. DYD가 뭘 했어?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뭐 있죠? 질권, 보호예수주로 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보호예수 중인 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얼마죠? 4월 10일, 7월 10일. 느낌 오세요? 느낌 오셔야 되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은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맞아요. 이 부분이 상상인 저축은행의 담보 질권을 설정했다는 거는 기간을 잡았을 때 딴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 등폭을 반복할 거예요. 물론 지금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 안 좋은 소리네. 또 논란이 있겠네. 자, 한정이라는 감사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죠? 8% 지분 보유하는 거 1600만 주를 들고 있다 이거야. 이 1600만 주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하죠. 그럼 만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보호예수를 걸어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질권 설정했다 이거죠. 이걸 가만히 봅시다.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은 들어가는데 줄였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70% 살리기 위해서 30%, 25%를 희생시킨다 이거야. 근데 이런 과거의 사례가 없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걸리적 걸리는 걸 두 개를 봅니다. 뭐냐면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그죠? 이은근, 정창래. 이은근 하나로 갔죠. 근데 정창래 어떤 사람이죠? 법학대학고, 예, 공법학과, DY 대표, 법무법인, 현재 일산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던 적은 없었느냐 한번 봤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요 부분 나와요. 유상증자 이때도 삼자 배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요. 요 부분에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자,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추종해야 되는데 2022년 3월 31일에 주가를 봅시다. 지금 3월 어때요? 대략적으로 돈 들어온다 만다 해놓고 꼬라박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오전 한 9시 반, 10시 기점으로 해서 고점 찍고 재차 요 1544원이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추가적인 급락도 나올 수 있고 위로 쭉 뻗어갖고 막 30% 상한가 때려받고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결국은 팩트. 또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또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왜 또 그걸 갖다가 보고 그러세요? 그죠? 과거를 중요시 여긴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쭉 가다 보면 또 특이한 상황이 나와. 똑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종목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가 또 바뀌어. 언제부터? 특정일마다. 자, 특정일마다 바뀌는데 요 부분 보게 되면 2021년 9월 13일 이때부터 삼자배적 유상증자 이야기 쭉쭉 끄집어냈던 거죠. 사실 GS건설, 동부건설 그죠? 회생채권이었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야? 수를 줄이죠. 그죠? 수를 줄이고 쭉쭉 올라가다 보면 이 담보대출을 일으킨 거를 계속 등장을 시킬 거예요. 휴림 로봇이 대주주였는데 풍문도는 답변에 대한 미확정.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증자 있었던 때 보면 꼭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 명이 꼭 사임을 해요. 이기현이라고 하는 이낙연의 동생.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의 주가 추이를 한번 다시 봅시다. 3월 7일. 2022년 3월 7일. 물론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가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급락을 유발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두 번 이게 지금 난 2구원대라고 보거든. 2구원대에서 다시 결국은 주가는 하방으로 간다 이거지. 항상 과거의 패턴을 똑같이 하는데 약간만 비트는 게 뭘로 작전주의 특성이에요. 그죠? 이때 휴림 로봇에서 이제 바뀌고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얘네들은 약간만 비틀어 버림으로 인해서 계속 똑같은 사실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은근에서 정창래 신규 다시 정창래 빼고 이낙연 이 누구죠? 이계현. 근데 제가 봤을 때 법학과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라서 이걸 좀 빠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어 제가 여기까지는 돈이 안 들어올 거다. 그죠? 근데 주가 빠진 상태에서 요 정도면 얘네들이 들어올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나머지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단발적으로 살린 거지.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단발적인 상승 나오게 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이벤트. 아니다 했을 땐 아니. 그래도 보복 한번 해봐라. 저는 항상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자, 왜냐면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뭐냐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하다가 팍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과거에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됐다가 다시 냈죠.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 부분 그죠?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상상인을 통해서. 얘네들은 거의 사채업자나 다름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대출을 받는데 1년짜리 받지 3개월짜리 받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4월에서 11일, 7월. 그죠? 자,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감사보고서 중에 한정이라고 나와 있죠. 한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부적정 의견인데 이 거래소 종목이라서 두 번을 받게 되면 그때 관리 종목 지정되고 거래 정지 요건에도 해당돼요. 근데 만일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에 중간에라도 한정의 의견을 한 번을 더 받았다고 칩시다. 중요한 사실이 발생돼서. 근데 대주주까지 바뀌어요. 반대 매일 나가든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즉각 거래 정지예요. 그게 바로 테라사이언스가 그랬거든.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한정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사실들은 보고하지 않아. 그거예요. 다 보고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소명을 해도 한정이라는 건 줘요. 감사하게. 이해됐어요? 적정이 아니에요. 이걸 언젠가 비틀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중요 사실 일정 부분 걸리는 부분은 빼서 그냥 통과시키는 정도. 턱걸이에요, 턱걸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읍시다. 과거에도 3자 배송 유상 증자를 했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때도 역시나 항상 문제시됐던 데선 다 예, 그 이기현이라고 하는 이낙연의 동생도 사퇴를 했고 단발적인 상승 왔다가 때렸다. 주가는 급락을 했다. 항상 그런 패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이야기 나와서 그렇잖아요. 재건 사업. 그죠? 뭐 그런 테마가 일어날 때는 제가 일러드릴게요. 단발적. 오늘은 상승에는 못 파신 분들 또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매도로 갑시다. 시간의 7%니까 뭐 한 10% 정도 이상씩부터 때리고 해서 마지노선 한 13% 잡아서 때려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다 도와드렸어요. 때려라 단발적인 접근. 이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기고 그들의 머리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